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7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인공지능과 차세대 배터리가 이끄는 거대한 산업전환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동의 포성이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복잡한 뉴스 이면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구질서의 균열과 신질서의 태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중동을 뒤흔드는 한편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DNA 메모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죠. 한국 역시 1,530원이라는 기록적인 환율과 반도체 영업이익 50조 원이라는 극단적인 지표가 공존하는 기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기반 시설을 치겠다는 건데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최대 압박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이 제안한 10개항의 종전안을 두고 탁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했다는 겁니다. 이는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으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의 협상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제안을 일부 인정하며 주도권을 가져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셈이죠.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법안이 발의됐군요. 더 강력한 미국 노동력 법안 2026입니다. 핵심은 AI로 인해 급변하는 기술 수요에 맞춰 근로자들을 재교육하는 겁니다. 특히 펜실바니아 주립대에서 DNA와 전자를 결합한 바이오 하이브리드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제 미국은 하드웨어를 넘어 생명공학과 반도체의 결합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기술 패권 시대에 맞는 미국 노동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노린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을 돌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환율 1,530원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숫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의 기억을 소환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디램 가격이 630%나 폭등하면서 발생한 현상인데 이는 국가 전반의 물가와 환율은 고통받는데 특정 산업만 초호황을 누리는 역설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비용 부담이 기업 실적을 잠식하기 전에 이 수익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안 공고와 안보 리스크 수습에 직접 나섰습니다. 단계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을 일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드러난 국가 통제 체계의 허점을 정비하며 안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폐지를 언급하며 헌법 질서 확립과 사회적 치유를 동시에 노린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 위기 속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라브로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죠. 네, 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진정 집중하고 있는 핵심은 기술 자립입니다.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를 완전히 차단하는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기존 리튬 배터리가 희귀 광물에 의존했다면 나트륨은 소금에서 얻을 수 있어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자원 무기와 압박에 맞서 기술력으로 자원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실물 경제 서비스 강화를 내걸고 전자상거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비하고 있네요.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발표한 조치는 전자상거래를 단순한 쇼핑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촌을 직접 연결하여 내수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거죠.
특히 양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내부 경제를 정비하며 대미 협상 테이블에서의 카드를 준비하는 셈입니다. 중동 상황의 핵심인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열개항의 종전 제안을 전달하며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란은 지금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재건 지원과 제재 해제까지 포함한 패키지들을 던진 건데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하지만 내부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 인터넷 차단이 38일째 이어지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고 언론 탄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부 불만을 외부와의 긴장과 정보 통제로 억누르는 이기 관리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기름값이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며 이란 스스로도 큰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요. 브렌트유 120달러는 세계 경제의 재앙이지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있는 이란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이란 의회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스마트 관리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해협을 인질로 잡고 통행세를 받겠다는 건 국제법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함께 서방 세계와의 심각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공습을 확대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를 암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네요. 네,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적의 수뇌부 제거와 기반시설 파괴라는 목표 아래 매우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혹합니다. 4세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며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리스트 사형법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비춰 민족 간의 갈등을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강경책이 더 큰 반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8만 개의 기업이 폐업했다는 통계가 나왔군요. 전쟁 장기화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털들이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마라톤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 중에도 기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사활을 걸고 있죠. 전통 산업은 폐업하더라도 미래 먹거리인 지식 산업만큼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발트해 국가들을 향해 경고를 날리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영공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군요.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발트의 국가들의 지원을 테러 지원으로 규정하며 보복을 시사했는데 이는 주변국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는 강한 압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에너지 휴전을 단칼에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너지를 강력한 무기로 쥐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꽤 낭만적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65주년을 기념하는 우주주간이 시작됐네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쪽에서는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리 가가린의 영광을 기리며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제재와 전쟁으로 위축된 국민들에게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통치 전략입니다. 2036년까지의 창조 경제 전략을 발표한 것도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장기적인 메시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중동 위기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이 파키스탄과 공조를 논의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네요. 일본 특유의 균형 외교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 대화가 가능한 지위를 활용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는 과거 오일 쇼크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에너지 절약 요청 대신 비축유 방출로 대응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도 매우 노련한 경제 대응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IOWN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보수 실증에 성공했네요. 네, IOWN APN이라는 초고속 광통신을 활용해 공장 설비를 AI가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첨단 기술로 돌파하려는 시도죠. 4월에 열릴 도쿄 플라워 카페2 행사가 포켓몬 30주년과 결합해 열리는 것 또한 일본이 가진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상업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영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모디 총리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선거라는 파격적인 정치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도는 지금 거대한 국가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종과 종교가 섞인 환경에서 선거 체계를 통합하고 통일민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강력한 단일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소수자 권리 억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모디 정부는 오직 강한 인도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도렌지 경제라고 불리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애니메이션, 게임, VR 콘텐츠 연구소만 5,000개를 설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IT 강국인 인도가 이제는 단순한 하청기지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죠. 2050년 고령화 전망 속에서도 인도가 활기찬 이유는 이처럼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반등은 치밀하게 계획된 젊은 대국의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30일간 지속될 수 있는 거대 폭풍 다크스톰 2.0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구금 중 사망 사건과 연루된 경찰관 9명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공권력의 책무를 묻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에서는 산불 구호 기금 6만 달러를 횡령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재난 앞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각국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엔진을 멈추지 않는 배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의 환율이나 유가, 전쟁은 거친 파도와 같지만 그 와중에도 차세대 기술과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는 국가들이 결국 다음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